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감지된다. 양국은 최첨단 자주포를 국경선에 우선 배치하며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인도의 한국산 K9 바즈라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 자주포가 대치 중이다. 불과 몇 킬로미터 앞에서 양측은 8년 전 맞대결 이후 치열한 리벤지 매치를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계기로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망한다. 2025년 4월 20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관광객을 향해 총격을 가해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 직후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 저항전선은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배후 조종 정황이 포착되며 인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인도는 파키스탄에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80년간 유지된 인더스강 수자원 협정을 파기했다. 외교관 추방과 무역 중단 등 당교 수준의 제재를 단행해 갈등이 폭발적으로 격화되었다. 정치적 갈등은 무력 충돌로 번졌다. 4월 26일 실질 통제선에서 양국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파키스탄은 인도 드론을 격추하고 인도군 여러분의 군 초소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인도는 전면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의 지원을 요청한 쪽은 파키스탄이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양국은 인구 1억 이상의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는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은 군사력을 국경에 증강하며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실질 통제선 근처에 중국산 SH-15 자주포 200문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SH-15는 155mm 52 구경포를 장착한 차륜형 자주포로 최대 53km 사거리를 자랑한다. 이에 맞서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한 K9 바즈라 100문을 전진 배치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한국의 대표 자주포 간 대리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019년 라다크 분쟁 당시 양국 포병이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당시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 자주포 36문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인도군은 실전 배치된 지 1년도 안 된 K9 6문으로 맞섰다. 3.6대1의 수적 열세에도 K9는 목표 사격 지점을 정밀 타격했다. 반면 SH-1은 표적을 전혀 맞추지 못했다. 이 결과로 인도군은 K9의 뛰어난 실전 성능을 높이 평가했다. 초기 도입 완제품 10문에 이어 K9 바즈라라는 이름으로 90문을 현지 조립 생산해 총 100문을 확보했다. 2024년에는 100문을 추가 도입해 한국산 자주포 200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질세라 파키스탄은 2019년 참혹한 패배를 설욕하고자 구형 SH-1 위 업그레이드 모델인 SH-15 236문을 도입했다. SH-15는 중국산 최신 자주포 PCL-181 위 수출형으로 나토 표준 탄약과 정밀 유도 발사체를 사용한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반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4에서 6발의 사격 속도를 구현한다. 장갑 캐빈은 소형 화기와 포병 파편으로부터 6명 승무원을 보호하고 12.7mm 중기관총으로 자기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업그레이드된 SH-15조차 K9 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한다. 이는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설계 한계 때문이다. SH-15는 SH-1과 마찬가지로 차륜형 자주포로 사격 시 반동을 줄이기 위해 두 개의 스페이드를 지면에 고정시킨다. 스페이드를 내리려면 지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포병들은 곡괭이를 들고 평탄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중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 모든 방열 과정에 약 8분이 소요된다. SH-15가 운용되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최악의 조건을 제공한다. 경사진 지역, 얼어붙은 동토, 바위와 자갈로 뒤덮인 지면은 곡괭이로 다지는 시간을 더욱 연장시킨다. SH-15에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없어 40에서 50kg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승무원이 수동으로 운반하고 장전해야 한다. 포탄 운반, 포구 삽입, 신관 설정, 장약 준비 과정은 6명 승무원이 협력하지만 한 발 장전에 30초에서 1분이 소요된다.
사격 통제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수작업을 요구한다. 표적 데이터 입력과 사격 지원 계산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유압식 포탑 회전과 고저 조정 역시 수동 보정이 필요하다. 이 8분간의 방열 작업은 승무원 컨디션이 최적일 때의 가정치다.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 극심한 기온차, 실전의 긴박함은 체력과 판단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반면 한국산 K9 자주포는 단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한다. 15초의 3발이 초탄을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18대의 K9 1개 대대가 최대 사격 속도와 지속 사격 속도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8분간 총 5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자주포가 준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결과다. 8분간 500발은 차내 탄약 내에서 가능하므로 탄약 추가 보충 없이 사격이 가능하다. 즉, 중국 자주포는 반격 주저하지 못하고 전멸당할 가능성이 높다. 궤도형 K9 자주포는 차륜형 SH-15에 비해 월등한 반동 관리와 사격 능력을 자랑한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체와 포탑의 주퇴 복자기가 반동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도 차체 변동을 최소화한다. 이는 고지대에서 연속 사격 시 포신 방향 유지와 정확도 보장에 결정적이다. 유압식 장전 보조 장치로 155mm 포탄을 10초 내에 장전할 수 있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SH-15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표적 데이터를 자동 계산하고 포탑을 5초 내에 정밀 조정한다. GPS 기반 내비게이션과 통합된 시스템은 고지대의 지상 조건을 보정해 정밀 타격을 보장한다. 한국의 사계절 환경에서 검증된 무기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 해발 3000m 이상의 라다크 고산지대에서도 완벽한 적응력을 입증했다. 초기 인도군은 K9을 서부 사막지대 운용을 목표로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국경 갈등으로 라다크에서 1년간 운용 테스트를 진행했고 완벽한 성능 평가를 완료했다. 왜 중국과 파키스탄은 K9보다 뛰어나다는 궤도형 자주포 PLZ-05나 PLZ-04를 개발했음에도 인도 국경지대에서 사용하지 않는가? 이는 PLZ-05의 결정적 한계 때문이다. PLZ-05는 반동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설계 결함을 안고 있다. 차륜형 SH-15는 8분의 방열 후 반동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지만 PLZ-05는 평지에서도 반동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한다. 차체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고지대의 경사진 지형에서 차체가 밀리거나 기울어지면 매우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한다. 반동으로 포신 방향이 1에서 2도 변동하면 30km 사거리에서 착탄 지점이 500에서 1000m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저격이 아닌 군을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다. 히말라야 강풍과 저기압 환경은 정확도를 더욱 떨어뜨린다. 파키스탄은 PLZ-05의 고지대 반동 관리 문제를 우려해 SH-15를 선택했지만 SH-15 역시 차륜형 설계의 한계로 K9에 비해 명백한 열세다. 육군 전력에서 인도군에 밀리는 파키스탄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파키스탄은 중국산 J-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5세대 전투기인 J-35는 스텔스 성능, 첨단 센서, 네트워크 중심 수행 능력을 갖춘다. 파키스탄 공군에 7에서 8년간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의 첫 5세대 전투기 수출 사례로 남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전망이다. 인도는 프랑스산 라팔, 러시아산 Su-30 MKI, E-29로 강력한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보유하지 못했다.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인 AMCA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시제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인도는 114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산 KF-21 보라매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도입 계약이 줄어들며 러시아 기체 도입 부담이 커졌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는 인도가 보유한 S-400 방공 체계로 인해 의회 승인이 어렵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는 빨라야 15년 뒤 첫 배치가 가능하다. 현재 전력을 강화하며 J-35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의 KF-21뿐이다.
인도가 KF-21 블록 2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도의 AMCA 사업은 한국이 이미 개발에 성공한 KF-21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국이 7에서 8년 앞서 있지만 AMCA는 2029년 첫 비행,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 스펙은 F414 쌍발 엔진, 델타익, 서펜타인 공기 흡입구, 스텔스 요소, 점진적 내부 무장창, 레이더 등 KF-21 스펙과 거의 동일하다. 인도가 AMCA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Su-30MKI 라이센스 생산으로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AMCA는 F-35, KF-21과 같은 서방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하다. 거의 백지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과 KF-21 블록 2에서 3공동 개발을 추진하면 중국산 전투기에 대항할 최상의 전력을 갖출 수 있다.